드디어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AI가 이 내용을 정리해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애플 티셔츠를 입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애플의 WWDC 2사 행사 키노트가 끝났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되었고, 특히 WWDC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OS들이 공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번 행사에는 AI 기능들도 다양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바로 다음 영상부터는 공개된 OS들을 각각 업데이트를 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에 적용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행사가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 바로 애플의 AI 기능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애플의 AI 기능들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AI 기능을 발표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주요 기능을 몇 가지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일단 시리가 달라집니다. 시리 같은 경우는 일단 외형적인 부분에서 달라져서 이 시리를 호출했을 때 화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빛나는 형태로 달라지고요. 이런 시리가 개인의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메시지 등은 모두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데, 예를 들어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 뭐 이런 단어를 이해해서 글에 따라서 스케줄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엄마가 타고 오는 비행기는 언제 도착해 했을 때 여러분들의 메시지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주고, 내가 어디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지? 라는 것도 물어봐서 바로 그런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리를 사용할 때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물어보기 어려울 때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가 화면을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에 뭔가를 추가한다든가 하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회의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이런 정보를 양식을 입력하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AI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쓰기 측면에선 여러분들이 리라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걸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메일 등을 사용할 때도 정말 중요한 이메일을 먼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도착한 이메일을 잠깐 위에 띄워서 보여주는 기능 등을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모지도 제공된 이모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젠모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모지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테마 등에 맞춰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키노트, 페이지, 프리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메시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애플 펜슬 도구 팔레트에는 이미지 원드라는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이 기능은 메모 등에 있는 텍스트 등을 인식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서에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사진에서는 배경에 필요하지 않은 사진 등을 쉽게 지울 수 있는 클린업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진을 찾을 때 자연어로 찾을 수 있는 기능, 추억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녹음을 전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드디어 통화 녹음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녹음이 시작되면 양쪽에 다 고지를 해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 4o 기능을 애플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리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챗 GPT 기능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챗 GPT의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맥이나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는 별도로 계정을 만들거나 하실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나 맥은 M1 시리즈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일단 언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먼저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 언어가 확대될 예정이고 올 하반기부터 제공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WWDC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OS들이 공개되는 행사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iOS 18 버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자, iOS 18 버전 같은 경우는 홈화면을 예쁘게 꾸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앱 아이콘을 다양한 곳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색상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되었고 다크 모드를 설정할 때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어 센터도 다양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어 센터를 스와이프를 해서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어 센터 갤러리에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앱들도 제어 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어 센터에 있는 기능들의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앱 잠그기라는 기능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앱을 사용하려고 할 때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잠금을 해제할 때만 열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앱을 숨기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연락처를 잠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를 연결하는 부분도 달라졌고 이런 액세서리를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탭백이 많이 변화를 했는데 일단 디자인적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모티콘도 다양하게 추가가 되었고 스티커를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기능, 메시지를 나중에 보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위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메일 같은 경우는 UI가 변경돼서 중요한 메일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 중심으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갑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탭 투 캐시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처럼 그런 탭을 해서 캐시를 서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와 에어팟의 반응성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이 사진 보관함에 정말 사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는 격자 형태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양한 주제 형태로 사진을 보여주는 형태로 사진 보관함의 디자인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사진만 빠르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여행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진을 위주로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에어팟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 에어팟 같은 경우는 시리가 뭔가 물어봤을 때 이 고개 제스처로 예를 들어 뭐 통화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통화를 연결한다거나 고개 제스처로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전화를 할 때 보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소음 없이 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이젠 맞춤형 공간 음향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패드 OS 18 버전도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패드 OS 18 버전 같은 경우는 iOS 18 버전에 적용된 변화들이 적용이 되면서 또 아이패드에 특화된 기능들이 추가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스크린이나 사진 앱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폰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탭 막대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이 탭 막대를 통해서 컨텐츠를 넓게 볼 수도 있고 검색 등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탭 막대를 사이드바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UI가 추가된다는 점이 바로 이번 아이패드 OS 18 버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반응 속도 등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 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쓴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아이패드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패드에 계산기가 추가되는데요. 아이패드답게 넓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수학 노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이 수학 노트는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로 쓰시면 그 수식에 대한 정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수식을 변경하면 그에 따라서 정답이 계속 바뀝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 수식 등도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속도나 높이 등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도 있고 이걸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키노트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기능이 가능하지? 할 정도로 놀랐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스크립트 기능은 여러분들의 손글씨를 아이패드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급하게 썼을 경우도 여러분들의 손글씨에 맞춰서 손글씨를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디지털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손글씨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부분을 이렇게 추가하고 싶으면 자동으로 또 손글씨가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지워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쓱쓱쓱 하게 되면 지워지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애플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치OS 11 버전도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애플워치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자, 워치OS 같은 경우는 바이탈이라는 앱이 추가되는데요. 바이탈 앱 같은 경우는 수면 중에 심박수, 호흡수, 손목 온도, 수면 시간, 혈중 산소 등의 중요한 지표를 측정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건강 지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사용자는 이제 일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목할 만한 지표를 빠르게 이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워치OS 11 같은 경우는 훈련 부하라는 새로운 활동 지표가 추가되는데요.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서 사용자의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28일과 비교해서 지난 7일 동안의 운동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도를 1에서 10까지 난이도를 추적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 앱에는 임신 여부를 추가를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활동 및 튜팅스 앱 같은 경우는 휴식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휴가 등을 갔을 때 연속적으로 본인이 했던 활동을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튜팅스 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요약 탭에 보고 싶은 정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애플워치의 스마트 스택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 스마트 스택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사진 페이스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진을 빠르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이 페이스로 적용하기 좋은 사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걸 또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맥OS 15 버전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맥OS 같은 경우는 이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맥OS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퀘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맥OS 15 스퀘어 버전에서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아이폰 미러링 기능이었습니다.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바로 연속성 기능인데요. 이제는 아이폰을 맥에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을 바로 맥에서 띄울 수 있고, 아이폰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맥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도 가능하고요. 알림도 맥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타일이라는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앱을 배치하고 싶을 때 쉽게 앱을 배치를 해서 다양한 앱을 멀티태스킹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화상회의 등을 할 때 배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현재도 키체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키체인 기능이 이제는 패스워드 앱으로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암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맥에서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파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웹에서 경로나 개요는 물론이고 특정 인물,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빠른 링크와 같은 정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리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보실 수가 있고, 요약 기능도 바로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뷰어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뷰어 기능은 컨텐츠 내에 있는 동영상을 좀 더 보기 좋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게임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비전 OS 2도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애플 비전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전 OS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요. 하나씩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을 통해서 공간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기존 일반 사진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홈 화면과 제어 센터를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맥을 연결해서 맥의 화면을 이렇게 비전 프로로 볼 수 있는데,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울트라 와이드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맥을 사용할 때 멋지게
그리고 공간감 좋게 다양한 앱들을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tvOS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tvOS에는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리모컨을 아래로 향하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콘텐츠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강조 기능을 통해서 콘텐츠의 주인공들의 음성을 좀 더 강조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막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21:9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화면 보기도 좀 더 쉽게 변경하실 수 있고, 다양한 화면 보기가 추가가 되는데 스누피도 이번에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플 WWDC 이사 행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지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개된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핵심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의 새로운 OS들을 적용을 해보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